얘들아 이제 해외 원조 219페이지고 그 롤스랑 싱어를 잘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롤스랑 싱어를 잘 기억하시고 로직을 우리 이번에 주제로 이야기했듯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개인 선택이야. 그걸 의무로서 강제하면 안 돼. 좀 소유권 침해가 되고. 그래서 자선이라는 것도 뭐다? 개인의 선택. 알겠죠? 해외 원조는 개인의 선택 문제인 거지 의무가 아닌 게 다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원조는 정당합니다. 소유권 침해도 아니고요. 알겠죠?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고 밑에 노리스 의무입니다. 의무. 알겠죠? 의무고요. 목적을 잘 기억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럼 이제 저게 뭐냐? 오른쪽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노트를 좀 추가해야 돼. 해외 원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노트가 이 해외 원조라는 거는 만민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만민법의 주요 주제가 국제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시민불복 종이 분배적 정의 다 롤스의 국내 정의로 관련되고 이건 이제 국제적 정의와 관련한 내용인데 여기서 롤스가 국가 분류가 있어. 국가 분류. 다 기억해야 돼.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눈에 익숙해져. 자유적 만민 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 수준 만민 사회가 있어. 자, 이 두 사회는 굳이 엄격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근데 이제 둘 다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사회야. 그러니까 롤스가 말하는 저 만민 사회가 기본적 인권에 해당되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이 규제되는 사회야. 근데 어쨌든 이 두 사회를 묶어서 부르는 용어가 꽤 많아. 묶어서 일단 둘 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야. 알겠죠? 굳이 이거 두 개를 막 비교할 필요 없어. 묶어서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표현해. 알겠죠? 질서 정연한 사회.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이 실현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인 정의로운 사회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또는 나중에 풀다 보면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된다면 똑같은 말이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사회야. 그래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면서 알겠죠?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야. 근데 이제 어떤 사회가 있냐?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가 있고요. 대외 침략적 대외 침략적 자국의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팽창적인 무법 국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둘 다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근데 둘이 좀 달라. 왜냐면 얘는 일단 대외 침략적인 나라야. 알겠죠? 얘는 대외 침략적인 나라는 아니야. 일단 그 사이에 되게 좀 차이야. 둘 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지만 대외 침략적인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거든. 근데 롤스는 얘네가 원조의 주체야. 얘네가. 알겠죠? 얘네가 원조의 주체야. 그러면 이 원조의 주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원조의 의무가 있어. 롤스가 말하는 원조는 저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게 원조야. 고통받는 사회를 대상으로 원조가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죠? 이게 롤스가 원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애초에 원조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죠? 원조의 대상이 아니야.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보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모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알겠죠? 그다음에 대외 침략적인 나라는 원조에서 제외돼. 대외 침략적인 나라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조의 목적은 이 나라를 원조에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럼 이제 롤스가 봤을 때 이제 원조 추제되고 대상 다 있거든. 알겠죠? 그럼 이제 이따가 이 고통받는 사회는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다 한번 써보자. 롤스가 봤을 때 고통받는 사회들이 정치, 경제적,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 다시 독재 또는 착취, 알겠죠? 독재나 착취 등으로 인해서 절대 빈곤이 막 나타나고 자유가 그러니까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절대 빈곤 미안 근데 맞아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뭐로 인해서 독재나 착취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롤스가 이건 좀 알아야 돼. 불리한 여건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초래하게 불리한 여건이 무엇인가? 꼭 기억해야 해. 절대로 이 불리한 여건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타고나는 지하 자원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고 알겠죠? 타고난 지하 자원과는 무관해. 그래서 어떤 나라가 질서정연한지 고통받는 사회인지가 지하 자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타고난 문제가 아니야. 우연성의 문제를 안 봐. 알겠죠? 우연성의 문제를 안 봐. 그러면 어떤 불리한 여건이냐?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여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래서 노리스가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의 절대 빈곤이 나타난다. 그럼 그 나라가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알겠죠? 타고난 문제도 아니야. 왜냐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그런 식의 절대 빈곤을 겪는 나라,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만큼의 절대 빈곤을 겪는 나라들은 독재자가 다 잘 살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재 정치, 알겠죠? 구체적으로 독재 또는 인권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막 몇몇 국가들이 에이즈 발생률도 상당히 높고 거의 전 국민의 7, 80% 이상이 막 에이즈에 걸린다는 얘기고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너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야. 인권에 대한 관심한 거야. 알겠죠? 독재, 인권에 대한 관심. 아니면 그런 독재로 인한 분배 제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저런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알겠죠? 식량 생산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리스는 어떤 나라가 고통받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그들의 뭐에 있다? 정치 문화에 있다. 그게 불리한 거. 그래서 노리스가 추구하는 원조의 방법이 경제적 원조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 알겠지? 부정하진 않지만 뭐가 가장 필수적이다? 그들의 문화를 개선시켜주는 게 가장 필수적인 거고 구체적으로는 인권을 개선할 수 있게 사람들을 권고한다던가 분배 제도를 바꿀 수 있게 충고해주고 권유해주는 거야. 절대로 원조가 강제가 되면 또 안 됩니다. 강제나 간섭이 아니라 알겠죠? 그들이 스스로가 인권의 무관심함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분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충고해 주는 거야. 막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안 돼.
직접적으로 막 개입해서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건 간섭이야. 따뜻하게 간섭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하게 간섭하는 게 온정적 간섭이고 같은 말로 굳건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굳건주의도 안 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얘에 대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침략적, 팽창적 무법국가한테 너희 나라 독재고 너희 나라 침략하는 거니까 인권을 개선해라라고 하면 안 받아들이잖아. 알겠지? 오히려 공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공고 충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거든. 근데 그건 좀 이따 하지 마라. 알겠죠? 일단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놀스 입장에서 특징을 보면 국제주의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놀스는 개인의 원조를 부정하지 않아. 근데 놀스가 추구하는 원조는 정치 문화의 개선을 권고하는 원조고 그런 것들은 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원조예요. 알겠죠? 그게 국제주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지. 원조에서의 중단점이 존재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원조에서의 중단점. 자, 우리가 어쨌든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변화시켜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어떤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을 했어. 비록 그 나라가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도 있어. 그럼 놀스는 질서정연한 사회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지만 빈곤한 나라도 있어. 알겠죠? 근데 진입한 순간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 없어. 이게 원조의 중단점이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놀스한테서 원조에서의 중단점이란 말이 뭐냐? 원조의 중단점. 자, 아까 고통받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원조가 이루어지고요. 알겠죠? 그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서정연해졌어. 이거 두 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거든. 알겠죠? 그러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나라가 질서정연해졌어. 인권이 보장되어졌어. 그런데 여전히 빈곤을 해. 알겠죠? 여전히 빈곤을 해. 여전히. 알겠죠? 근데 놀스가 봤을 때 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빈곤이 막 기아와 같은 절대 빈곤은 안 나타난다고 봐. 더 이상. 알겠죠? 기아 막 이런 아프리카들 있잖아. 그런 식의 거기서의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야. 더 이상. 왜 인권이 보장되니까 국가적인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빈곤은 뭐에 불과하냐? 상대적인 빈곤이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일단. 알겠죠? 질서정연한 사회인데 빈곤하면 그건 상대적 빈곤이야. 그리고 제가 아까 질서정연하다라는 거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인 사회가 된 거야, 이제. 그 정도는 자기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빈곤까지 우리가 해결해 줄 필요 없다고요. 여기서 그만하는 거야. 여기가 원조의 중단점이죠. 여기가 중단점. 왜냐면 여기서의 빈곤은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뭐가 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그럼 자기들이 스스로 또 만들어 봐봐.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더 원조를 하겠다라는 건 간섭이에요. 놀스한테. 알겠죠? 그래서 놀스는 이 원조의 중단점은 결국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뭐 해주는 거냐? 존중해 주는 거야. 알겠죠?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거야. 더 이상 원조하는 건 간섭이야. 알겠냐? 그래서 질서정연하더라도 빈곤할 수 있고 질서정연하더라도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 제한적이. 알겠죠? 그러더라도 여기서 중단되는 거. 그래야지 뭐가 되지 않는다? 간섭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놀스는 애초에 나라마다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다 달라. 그래서 복지 향상이 목적이 아니야. 알겠죠? 복지 향상이 목적이 아니야.
물론 얘들아 이런 부분이 있어. 복지 향상이 목적. 우리가 목적은 뭐였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지. 복지가 목적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인권을 개선하게 되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게 하고 그럴 복지가 향상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아니야. 목적은 아니라고. 알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아까 노리스가 어떤 나라가 불리한 여건에 처한다라는 거는 타고난 지하자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죠? 타고난 지하자원의 문제가 아니야. 우연성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적어도 해외 원조에 있어서는 우연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차등 원칙을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요. 최소 소외국에게 최대 이출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롤스의 차등 원칙이 어쨌든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건데 적어도 국제정치와 관련해서 우연한 문제로 인한 고통받는 사람은 없어. 알겠죠? 타고나거나 우연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차등의 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이거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조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정치적 원조를 추구하는 게 롤스 입장이야. 롤스 입장. 일단 롤스의 존재. 이따가 식어 비교하면서 좀 더 추가해. 식어. 식어 얘들아. 굉장히 의무야. 근데 잠깐만. 의무인데 조건적인 거야. 무조건적인 거 아니야. 이 사람 조건이 있죠. 조건적인 거야. 예외 있어. 알겠죠? 정한명령 아니야. 국리주의고, 얘들아 국리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익의 합. 알겠죠? 그래서 원조를 통해서 사회 전체 인류의 행복을 향상 또는 복지의 향상. 이 말이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내가 한 명만 도와줘도 행복을 높아지잖아. 전체적으로. 알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인류의 행복, 복지 향상. 특히 뭘 주목하냐? 절대민원으로 죽어나가는 기아 문제. 알겠죠? 그런 것 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얘들아 봐. 주체 그냥 누구나. 알겠죠? 누구나. 개인도 가능한 거고 국가도 다. 다만 국리주의자니까. 이거 중요해. 원조를 하는 것이 희생은 희생인데 과도한 희생이 아니다. 얘들아 내가 원조하는 것 자체는 희생이에요. 나한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나한테. 내가 원조하는 것 자체는 마이너스야. 알겠지? 근데 내 마이너스보다 뭐가 돼야 돼? 더 큰 플러스가 돼야 돼. 알겠니?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버는 기초소득자라면 내가 원조하면 돼. 그건 나한테 과도한 고통이야. 알겠죠? 그래서 싱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원조를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아닌 사람 또는 사치품을 사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래서 싱어가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소득의 3%에서 5% 원조하라고 해 원조를.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어. 그럼 싱어 말고 3% 원조해. 그럼 60만 원이잖아. 그럼 60만 원은 그냥 내가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술 못 먹는 것도 마이너스라. 향수 하나 비싼 거 못 사는 것도 마이너스라. 뭐만 자기 여자친구랑 오마카세 못 가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60만 원이 아프리카로 가면 뭐 할 수 있냐? 꿈을 꿀 수 있대. 그러면 마이너스보다 뭐가 되는 거니? 더 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사회 전체 행복은 높아지는 거지.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버는 기초소득자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금액의 일부를 원조하겠다? 그럼 큰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나한테는 너무 과도한 이득이 있는 거야. 과도한 이득.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와 말하는 조건적 원조인 거야. 조건적 원조.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너희가 알아야 되겠어. 그럼 내가 봐봐. 내가 지금 만약에 2천만 원을 벌어오래. 그래서 원조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그지가 돼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을 못 벌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 원조하면 돼? 원조를 중단해야 돼? 중단해야 돼 그때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원조 주체의 측면에서도 중단될 경우가 있는 거야. 원조 주체의 측면에서. 그럼 누구를 원조해야 되냐? 상대적 빈곤을 원조하는 게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 알겠죠? 그 절대 빈곤이야. 그래서 절대 빈곤한 개인과 사회야. 알겠죠? 절대 빈곤한 개인 또는 사회야. 그래서
원조 주체랑 대상 모두 공통점. 둘 다 경제력 고려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원조 주체도 경제력 고려해야 되고 원조 대상의 경제력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조 주체의 이익을 배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알겠죠? 그래서 원조 주체 대상 모두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아까 내가 기억나지? 동등 고려는 배제하지 않는 거라고. 알겠죠? 이익이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게 필요한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것도 봐봐. 절대적으로 빈곤한 개인 또는 사회인데 야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특정 A라는 아이를 원조했어. 알겠지?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원조해서 대학도 가고 나름대로 사회 그 사회에 대해서 산출을 했어.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원조해야 돼. 다른 아이한테 원조해. 다른 아이한테 해야 돼. 왜냐면 시원은 원조에 있어서 효율성을 되게 강조해.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로 큰 효과를 내야 되는 거야. 걔한테 계속 원조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조 대상도 알겠죠?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원조 대상의 측면에서도 그 약간 A라는 아이에 대한 원조가 뭐 될 수 있다? 중단될 수 있는 거라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싱어가 말하는 조건적 원조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싱어가 놀스가 말하는 그런 정치문화 개선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봐. 왜냐면 그게 목적이 되면 너무 느리고 다 죽어나간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나가는 그 절대빈곤한 개인의 가장 기본적 필요 충족이 그 성분이고. 특징. 세계 시민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전 세계 하나의 세계야. 그 안에서 절대빈곤한 사람 누구나 다 원조 대상이 돼야 돼. 알겠죠? 하나의 세계 안에서 누구나 다 원조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싱어는 얘들아 추천. 보편적 원리가 있다. 이익평등. 누구든지 이익은 동등하게.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크면 어떤 공동체 구성원인지와 무관하게 다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나 저기 나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나의 세계야. 알겠죠? 그래서 해외 원조와 자국 내 구조의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참고로 놀스는 있어. 왜 있냐? 놀스는 자국 내 구조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잖아. 최소 소외자에게 최대이. 해외 원조는 적용 안 되잖아. 알겠죠? 놀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놀스 이렇게 하네. 차이가 있어. 알겠죠? 근데 자, 봐봐. 본질적 측면에서 차이는 없거든. 근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국 내 구조가 효율적일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같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막 오른쪽에 봐봐. 이제 싱어 관련해서 이해를 좀 할 건데 싱어는 일단 이익평등 고려. 아까 계속 건드렸던 거. 배제하면 안 된다. 알겠죠? 이익을 누구라도 이익이나 고통을 배제하면 안 돼. 동등하게 고려해야 돼. 세계 시민주의야. 한편으로는 공리주의자기도 하고 그 공리주의 측면에서 결과적 효율성을 강조해. 효율성을 강조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거든. 그럼 봐봐. 절대빈곤한 누구나 다 원조 대상이 되는 건데 자기 나라 내에서도 절대빈곤한 개인은 존재할 수 있고요. 맞지? 다른 나라에도 절대빈곤한 개인은 존재할 수 있죠. 맞지?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절대빈곤이 없는 건 아니잖아. 맞죠? 미국이라도 절대빈곤이 있을 수 있고 후진국에도 똑같이 절대빈곤이 존재하죠. 자, 우리랑 거리가 먼 나라라도 절대빈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랑 거리가 가까운 나라도 절대빈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하나의 세계잖아. 절대빈곤한 누구라도 대상이 돼야 되잖아. 선진국에 산다고 해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익이 제외되면 된다 안 된다?
보통 이 제외되면 안 되는 게 이익평등인 거고. 알겠니? 근데 내가 만약에 20만 원 원조 해 아프리카에 가는 게 효율적이겠니? 미국에 가는 게 효율적이겠니? 당연히 아프리카 가는 게 더 효율적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 다 똑같은 상태라면 거리 가까운 게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니 거리가 먼 지역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니 거리가 더 가까운 지역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효율성이 지금. 그러니까 제외하면 안 되지만 얘네들이 효율성으로 인해서 우선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알겠죠? 우선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왜 거리가 기준 아닙니까? 아니야. 거리가 멀어도 할 수 있어. 먼저 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가 후진국이라면 여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신화가 거리나 국경이나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한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신화가 이 효율성을 또 강조한다는 나라예요.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만약에 신호 입장에서 어떤 나라가 막 심각한 문제야. 아니 하다못해 북한 사람이 나와. 내가 돈 준다고 해서 그게 북한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 맞지? 핵개발을 하면 된다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독재 체제로 인해서 원조의 효과가 없다? 그럼 원조 할 필요도 없어요. 혹시 효율성.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나라 하라. 그렇지? 원조의 효과가 없으면 원조의 의무도 중단된 이런 것들이 신호가 말하는 효율성. 그리고 신호는 인류의 무관심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제시문이 뭐냐면 네가 당장 애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거야. 원조를 안 하는 거야. 물론 다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똑같다는 거야. 똑같이 죽이는 거 같이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무관심 문제 지적하는 제시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신호거든? 알겠죠? 신호인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게 놀스랑 신호를 좀 비교해야 돼요. 공통점을 좀 해야 돼요. 공통점. 자 일단 둘 다 원조는 의무인데 둘 다 절대빈도 해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가능해. 놀스 왜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호는 맞거든. 절대빈번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고 놀스로 가능합니다. 왜냐면 놀스가 봤을 때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기아, 절대빈도.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로 높아질 수 있다. 인권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해. 근데 이제 참고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놀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가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 막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최소수의 그 나라 내에서의 가장 불운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본적 자유주의 보장받지 못할 만큼의 막 심각한 빈부야. 그럼 그거 해결해야지. 맞죠? 해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놀스가 원조 대상국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도 목표가 가능한가라고 하면 가능은 해.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질서정연한 사람이 만들어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너무 극심한 불평등이라면 그거를 해결해서 질서정연한 사람을 바꿔주는 것도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올해 수특에도 있고요.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놀스 입장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원조가
중단될 경우는 있는 거지. 롤스는 어떤 경우는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거기서 원조는 중단되는 거고, 시어 입장에서 아까 맞잖아. 원조 주체의 측면에서, 원조 대상의 측면에서, 알겠죠? 효율성의 측면에서 중단될 경우는 있고요. 그다음에 롤스는 당연히 그 사회가 무법국가인지, 침략적 팽창적 무법국가인지, 뭐 고통받는 사회인지를 따져가면서 원조하잖아. 그래서 그 대상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거든요. 근데 이건 시어도 마찬가지야. 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심각한 독재로 인해 원조의 효과가 없는 지역이라면 원조의 효도 없다. 알겠죠? 그래서 시어도 롤스도 대상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는 거야. 정치 상황을 고려하는데, 참고로 또 한 개만 더. 롤스가 아까 내가 만민법이라는 제목의 책은요, 국제적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실현이거든. 근데 그 방법으로서 무법국가가 아닌 고통받는 사회는 뭘 통해서야? 원조를 통해서 자유를 실현하는 거거든. 일단 무법국가는 원조는 아니야. 근데 너희 이따가 뭐 문제 풀면 제1문에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들은 무법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변화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무법국가와 마찬가지로라고 했으니까 뭔 얘기냐? 무법국가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만민법의 목적이지만 무법국가는 원조를 통해서가 아니야. 원조를 통해서는 안 돼. 어차피 얘들 안 들어쳐먹어. 그럼 뭐 해야 되냐? 아예 군사적 개입 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원조가 아닌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어주기 필요한 거지. 원조가 아니야. 알겠죠? 원조는 군사적 개입도 쓰면 안 돼. 둘 다 얘들아, 불평등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불평등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건데, 알겠죠? 롤스가 봤을 때 인권을 침해할 만큼의 심각한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거고, 싱어도 절대적 인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불평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둘 다 불균등하게 만드는 이건 목적 아니야. 알겠죠? 불균등화가 목적이야. (225페이지에) 4번, 5번, 6번. 몸이 너무 힘들다. 어휴. 아휴. 얘들아, 중간에 넘어간 것도 일단 문제는 드릴 건데, 중간에 넘어간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오늘 주는 이 세 개 중에서 진짜 꼭 풀어봐야 될 거는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자. 맨 마지막에 지구촌 평화윤리, 거기는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마더턴 사야 돼도 풀어야 돼. 이게 마더턴보다 더 문제가 많아. 이거 다 기출이야. 이거 8개월치 기출이야. 어차피 마더턴도 기출입니다. 자연과 인간이랑 평화와 윤리는 웬만하면 풀어보면 그 사상가 나오는 겁니다.
더 해야 돼. 식어는 주로 경제적 원조를 강조하거든. 기본적 필요 충족이 우선이라서. 알겠죠? 기본적 필요 충족이 우선이라서 식어가 경제적 원조를 더 우선하는데 롤스는 당연히 정치보다 우선이 더 우선이에요. 근데 식어도 공리주의 다 가능해. 그래서 식어 입장에서도 물론 경제 원조가 우선이긴 한데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식어 입장에서 조건이 있는 거야. 그게 절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개선도 가능. 그렇죠? 둘다 가능. 정치 문화 개선도 둘다 가능. 그러니까 이런 거야. 롤스는 정치 문화 개선이 우선이고 경제적 원조도 필요한. 식어 경제적 원조가 우선인데 정치 문화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4번 봐봐. 같이 한번 보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 제시문에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장기적 목표가 무법국가와 마찬가지고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무법국가는 절대로 원조를 통해서는 아니야. 알겠죠? 원조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군사적인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질서정연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지. 을시 맞죠? 그러면 기업,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 될 수 있다. 이 선지가 왜 만들어졌냐면 이 당시의 바보들이 고통받는 사회, 독재국가,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회랑 무법국가가 있으면 무법국가가 원조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그 당시 소용치는 애들이 알아. 그 정도는. 근데 애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무법국가 이꼴 독재국가. 고통받는 사회는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고. 아까 내가 고통받는 사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의 결함이 있다 했잖아. 독재. 분배 제도의 결함, 알겠죠?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독재국가 안에서 독재국가라도 독재국가지만 고통받는 사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독재국가인데 다른 나라 침략하는 무법국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독재국가 이꼴 무법국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독재나 착취로 인해서 빈곤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빈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틀린 말. 있고요. 알겠죠? 니은 맞는 말이에요. 디귿 와들다 정화명령이 아니라고. 식어도 조건적이잖아. 조건적. 마지막 둘 다 균등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식어는 그냥 절대빈곤한 사회 개인 도와줘서 전체 행복 높이는 거지. 국가별로 막 부의 수준을 균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5번 각 고통받는 사회. 고통받는 사회가 모두 빈곤한 것도 아니고 질서 정연하고 다 부유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일단 놀스 나왔잖아. 맞지?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미루고 있대. 죽어가는 애들 방치하고 있대. 살인과 동일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쁘다 심어져. 그럼 기업. 얘들아 기업 같은 거는 좀 치사한 곡이긴 한데 아까 우리가 무법국가 고통받는 사회가 독재 체제잖아. 맞지? 독재 사회. 근데 기업에서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가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틀렸냐면요. 독재도 정치 체제인. 알겠죠? 민주주의도 하나의 정치 제도지만 독재도 정치 제도야. 그러니까 어떤 정치 제도가 수립된지가 안 나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독재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되는 거니까. 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평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쁜 거는 무관심한 거고 식어 입장에서. 자 디귿은 별거 없어. 이거는 그냥 이거는 막 싱어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평가원에서 만든 싱어식 표현인 거야. 왜 그러냐? 얘들아 범죄와 형벌 파트에서 베카리아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리주의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해. 알겠죠? 나쁜 의도라도 좋은 결과 초래할 수 있고 좋은 의도라도 나쁜 결과 초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에 있는 A라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막 정말 인류 전체 행복을 거창한 의도가 아니라고. 그냥 개인적 동정심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걔 행복해지면 내 고통 대비 걔 행복해지면 행복해지는 거잖아. 인류 전체가. 그러니까 디귿처럼 그런 걸 의도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결과적.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선지도 디귿이랑 그러니까 이 선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위에 제시문에 나와 있잖아. 결과적인 측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인과 동일한 건 아니지만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넣은 이유가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알겠죠? 그다음에 효과를 보자. 싱어 너무 효과가 그려야 돼요. 알겠죠? 너무 효과를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6번 싱어랑 놀스네. 맞지? 싱어랑 놀스인데 기억 둘 다 된다고 했지. 절대 빙고를 강조하는 것도 원조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놀스 다만 놀스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더라도 그게 뭐 한다면 인권의 개선을 한다면 수단은 될 수 있잖아. 수단. 알겠니? 둘 다 오, 니은. 자, 이거 이 말인 거야. 원조 대상이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A 도와줬는데 얘가 이제 먹고 살만해. 중단해야지. 단련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디귿, 얘들아. 자, 아까 10월 그 전 문제 있었잖아. 너희들 내가 사칙분사들하고 원조 지금 미루고 있어. 사칙분사들. 알겠지? 그러면 디귿.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나의 처지 개선이 뭐야 돼? 밀어줘야 된다고 신호돼. 네가 먹고 살 만한 사람이라며. 알겠죠? 그래서 원조 대상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처지가 좀 밀어줘야 된다. 질 수 있다. 알겠니? 마지막에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가 목적으로 보는 게 불가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스티미도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불평등이 커져서 알겠죠? 이 사람들이 막 기본적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라면 그거를 완화하고 감소하는 것도 목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고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개념을 좀 늦게 했으니까 저희가 공부를 좀 많이 그냥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그러니까 너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정도간에 한 45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 38명이 재수생이야. 그럼 그 재수를 나랑 11월부터 지금까지 겪어봤어. 개념부터 심화 개념부터 스투풀이부터 기출분석부터 따라잡으려면 좀 많이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생명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너희가 조금의 노력을 더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고 100점 받을 수도 있는 과목이 하거든. 막 수학처럼 그런 과목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너희들이 지금 수준에서 생윤 철학의 어떤 경지 수준에 올라서 이건 안 된다고. 그거 하려면 다른 과목 포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기출을 많이 풀고요. 기출을 좀 지겹더라도 봐야 돼. 그리고 연계 교재에서 풀어야 돼. 그리고 생윤을 계속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양치기 많이 해서 9평에서 40점대 중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윤은 45점대에서 100점, 50점만 양 받냐면 경지에 다다른 아이가 아니면 운의 차이가 운의 차이. 운의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선지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면 너희가 경지에 다르면 지금 다른 거 포기하고 생윤을 어디해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출을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시고 제시문 다 읽어보려고 하고 마더터미레이트 내가 주는 과제가 이거 어차피 다 기출이니까 이거 스크롤분들은 이걸로 뭐 파이널 때뭐 여기 그때 다른 데를 그때 뭐 인간을 그때 자기 무조건 채우시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어쨌든 개념과 문풀을 많이 해라 최대한. 그러니까 너희의 목표는 지금 90점대 그러니까 9월 통 가운데서 50점 받겠다는 무차원 목표가 아니라 40점대 초반까지는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희가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이제 공부하고 문제 풀고 마지막 심화하고 하다 보면 맞을 수 있는 주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너무 거창한 거 잡지 말고 그냥 딱 40대 초반, 40대 중반까지는 잘 친거야. 물론 등급은 낮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양치기를 좀 하세요. 9월까지. 수특과 수완 조심. 기출이야. 알겠죠? 기출, 수완 조심. 보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그치? 그리고 아까 그 중간에 노션준 번호로 문자 줘. 문자. 그래? 내가 알려줘. 그냥 지금 바로 알려줘. 혹시나 필요하면 연락 줘.
다 보내줄게. 중간에 있는 거. 두 분은 이상해서 뭐 지원이 있느냐?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혼자서 푸는 거는 한 번은 틀려야 돼.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 영어로 푸는 거는 단순히 들으면 다시 들어가겠지. 그걸 듣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그리고 뭐 파이널 때는 어쨌든 생각이 됐든 생각이 됐든 파이널 문제를 조금 해야 돼. 근데 너가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 이렇게 저희가 기출 제시는 분석하고 있어. 근데 그 파이널이 좀 어렵구나. 근데 어차피 그때도 최종 OX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도 싹 다 정리해서 다시 보였어. 여기서 필요한 게 없다. 거기서 그 전까지 그래도 빡센 거는 자 그러면 9월 전까지 기출 안 풀어도 되지. 그래서 40번도 초반까지 왔는데 맞아. 내가 좀 어차피 기출이 아니야. 큰일 났다. 줬다. 인지한다. 그래서 9월 전까지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강 때는 기출 그 9월 전까지는 기출 강의를 먼저 좀 빠르게 보면서 그걸 듣고 뭐 여기 있는 문제를 잘 풀어보고 만약 여기 문제 다 풀었으면 마라톤 같이 강의해서 풀어보고 그러면 기출 강의를 좀 들어가도 돼. 그러면 괜찮아. 근데 원래는 보통 기출을 한 두세 번 이상 돌리긴 하거든. 보통은 두세 번 돌리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스스로 오작해보고 강의 들어보고 나서 다시 봤을 때 느낌이랑 다를 거야. 처음 그냥 생짜로 풀었을 때 느낌이랑 좀 듣고 나서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 그럼 그때는 뭔가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있어. 아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들어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기출은 두 번 이상 돌려야 돼. 그러면 지금 이거 몇 월이야? 8월? 그럼 9월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으니까 내 생각에는 오늘 좀 문제 좀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할 때 그거 다 푼다기보다는 저 정보 저 오늘 했던 저 지구적 평가랑 예술가 그리고 자연가 이 정도만 좀 풀어가도 있거든. 그거 풀고 그 기출 분석 강의 들어. 그리고 기출 분석 강의 듣고 그리고 너 혼자서 스특수와 좀 수화를 먼저 풀어.